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 6월 24일 여러분들께 두 번째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8일 이 국토교통부가요, 이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앞서 방송으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이 300억 원 이상 되는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이 공공공사 현장을 우선으로 하여서 이 건설 근로자의 임금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한다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 건설사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고 건설 노조 측에서는 환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더불어 전해드렸습니다. 이 관련법 개정안이 이 국회를 일년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 건설업과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관심을 갖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내용과 관련돼서 또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참 참조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도 있다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 건설 현장, 우리 불법 체류 외국인들도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이 불법 체류 외국인부터 이 단속을 철저히 하라라는 그런 의견도 게재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네, 요즘 이 정부나 이 집권 여당발 이 건설업과 관련 제도 개선책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건설업 현장에서 외국인 대신 내국인을 쓰면은 임금을 지원해준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네, 정부가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할 경우 임금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이런 뉴스입니다. 이 한국경제가 보니까요, 유일하게 오늘 첫 보도를 했습니다. 이 다른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보도한 거를 못 보게 됐는데요. 이 한국경제가 이렇게 유일하게 보도를 한 그런 뉴스입니다. 그래도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 뉴스와 관련돼서 상세하게 좀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또 저의 생각도 이렇게 좀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요,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하는 올해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의 사업 중 하나로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대체 사업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이다. 또 고용 지표가 개선되는데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청년 실업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경제는 이 정책과 관련돼서 보도를 하면서요, 이 동시에 이 정책에 대해서 이 실효성이 의심되는 데다가 건설 현장에서 이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불필요한 그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이렇게 꼬집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같은 정책이 실제로는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 동포를 몰아내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이렇게 또 보도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동포분들이 많죠. 뭐 중국 동포들도 많고 어쨌든 고려인 동포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적으로 이렇게 내국인에게만 이렇게 임금을 일정 부분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과연 내국인들, 특히 청년들이 이 건설업 쪽으로 일을 하러 많이 가게 되는지 사실은 그런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한국 경제는 이 실효성에 있어서 좀 의심이 된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내국인과 그리고 그동안 잘 열심히 일을 해왔던 외국인 간에 이렇게 갈등만 부추길 수 있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까지 꼬집어서 이 한국경제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도 내용을 좀 같이 상세하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이 대한건설협회 조사에 따르면은 국내 건설 노동자의 34%가 외국인으로 채워져 있다. 이 중 80%는 중국 동포와 중국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 등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며 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50 내지 60%가 외국인이며 그중 절대 다수가 중국 동포라고 설명을 했다. 지난달 건설업 경기 실사 지수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며 건설 경기가 빠르게 되살아나는 가운데 이번 대책이 중국 동포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국인에게 임금을 이렇게 일부 지원을 해주는, 보조해주는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대책에 의해서 중국 동포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이 단국대학교의 김태기 경제학과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설 쪽은 외국 인력이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 그러니까 카르텔, 서로 단합이죠. 이거를 형성을 해서 내국인 접근이 어려운 데다가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반발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요 부분은 글쎄요, 이 단국대 김태기 경제학과 교수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국인에게만 임금을 일종 보조를 해줌으로 인해서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일자리를 이렇게 뭐랄까요, 이 좀 불평등하게 이렇게 할 경우에 결국은 외국 인력 여기 뭐 우리 동포분들이 많이 일을 하니까요. 서로 이 건설 현장이라는 게 같잖아요. 팀 단위로 움직이고 여러 가지 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가 일종의 이제 카르텔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국인이 뭐 내가 건설 현장에서 일을 안 해봤던 사람들이 지금 건설 현장에 가서 내가 일을 하겠다 하더라도 이런 구조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건설 현장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거를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의 이런 반발을 살 수 있어서 정말 건설 현장이 어떻게 보면 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 갈등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런 지적을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요런 지적, 네, 요거는 좀 현장을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뭐 반대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럴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 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정책은 과거에도 실패를 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차지한 일자리가 내국인과 경쟁하는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국인의 임금을 보조해 주더라도 고용 전환 효과는 크지 않았다. 네, 이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기 위해 이렇게 뭐 임금을 일부 보조해 주기까지 하는 이런 정책은 과거에도 실패했었던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네, 뭐 좀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난이 심했던 1999년, 2000년, 그러니까 IMF 위기를 맞았던 시기이죠. 21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외국 인력 대체 고용 사업을 편성했지만은 그때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네, 이게 아마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만약 과거에 이렇게 시했던 그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해 7월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한 기업 1478곳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역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불가능한 경우 내국인 근로자로 대체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내국인 기피 업종으로 내국인 대체 불가라고 응답한 기업이 72.3%에 달했다. 그리고 임시 일용직 고용 등 단기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응답은 20.7%, 그리고 내국인 상용직 근로자로 대체 가능하다는 7.0%에 그쳤다. 그렇게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해 7월이죠.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한 기업, 그러니까 1478곳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불가능한 경우 내국인 근로자로 대체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임금을 좀 보조해주는 그런 정책까지 써가면서 내국인을 대체해서 이렇게 쓸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근데 72.3%가 내국인 기피 업종으로 내국인 대체가 불가하다라는 이런 입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네, 요게 이제는 아마 박영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렇게 제시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는요, 이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정책,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 해소, 어떻게 보면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내국인 인력을 쓸 경우에 임금을 보조해 준다는 이런 정책까지 내놓은 것 같습니다. 뭐 요즘 뭐 청년들이 건설 현장에 가서 일하도록 뭐 이렇게 유인책을 쓰는 것인데요. 요즘 이 정치권에서 이 청년 문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뭐 지금 야당 국민의힘은 뭐 36세의 이 청년이 이 대표를 맡을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청년에게 이 관심이 쏠려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그런 여파로 이렇게 집권 여당이 이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 선거용 정책은 아닌가 하는 또 저 나름대로 그런 의구심을 가져보게 됩니다. 뭐 내년에 뭐 3월 9일 이 또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한국 사회는 이 대통령 선거 분위기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이 집권 여당, 이 정부 측이 청년의 어떤 표심을 사기 위해서 뭐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제가 가져본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네, 뭐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과연 이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앞서 두 교수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상당히 실효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 내국인의 기피 업종이기 때문에 참 외국인 인력을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정책을 썼을 때 이 중국 동포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괜히 중국 동포들의 마음만 상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이런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이 한국경제신문이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동포 여러분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뭐 저보다 훨씬 더 돌아가는 일을, 현장 돌아가는 일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